달서구는 20일 그라운드 골프와 파크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달서 강창 체육시설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대구시는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와 입주기업 중 환경부 2기 혁신형 물기업에 5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전역에 6월 1일부터 계약서로 주택 임대차를 신고하면 확정일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스테이지 아츠 커튼콜전을 7월 4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에서 개최합니다. 극단 예전의 창작 초연 시리즈 연극인 굿데이가 6월 6일까지 예전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5월 20일자 조회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20일 그라운드 골프와 파크 골프를 즐기는 동호인들에게 건강한 여가 기회 제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한 달서 강창 체육시설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장식은 내빈 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에 이어 그라운드 골프 및 파크 골프 시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달서 강창 체육시설은 금호강 강창교 하류 둔치를 활용, 기존 그라운드 골프장을 16홀로 확장하고 신설 파크 골프장 18홀을 조성한 시설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이동식 관리동, 화장실 3개동, 기타 부대 시설로 파고라, 벤치, 음수대 등이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객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시설관리 인력인 기관제 근로자 3명을 채용했고 공공근로 등을 배치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시설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현장 신청을 통해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지경으로 운영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대구광역시 체육 분야 생활수칙 및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회원들은 클럽별 요일제, 비회원은 출생연도 홀짝제를 시행하고 매주 월요일 및 매년 3, 4월은 시설 보안 및 잔디 생육 관계로 휴장할 예정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생활체육이 위축되고 있지만 달서 강창 체육시설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력이 되는 스포츠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와 입주기업 중 환경부 2기 혁신형 물기업에 5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물 관련 중소기업 중 연구개발 비율이 3% 이상, 수출은 5% 이상, 물 분야 해외 인정을 보유한 기업 중 매년 10개 기업을 선정해 혁신형 물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대구시에 4개사가 선정돼 지역에는 총 10개사가 혁신형 물기업에 선정됐으며 준공 2년째를 맞는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와 입주기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기업은 삼진정밀과 대한환경, IS 테크놀로지, 동해, 터보윈이며 이들 기업에게는 향후 5년간 기술개발 전략 수립과 혁신 기술 고도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해 기업별 최대 5억 원 등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대구 전역에 6월 1일부터 계약서로 주택 임대차를 신고하면 확정 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은 임대차 보증금 보호 강화와 투명한 임대차 거래 정보 공개를 위해 시행되며 계약서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전입 신고와 주택 임대차 신고, 확정 일자 부여 등 3가지 행정 절차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신고 대상은 대구시 소재 주택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갱신과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계약에서 갱신이 되는 경우 금액 변경이 없으면 제외되며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 거래 시스템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공동으로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신고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신고 기한을 초과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유예 기간을 가집니다.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은 스테이지 아트 커튼콜전을 7월 4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에서 개최합니다. 전시는 국내 최초 공연 미술을 집중 조명한 융복합 대규모 기획 전시로 공연 예술 작품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 많은 창작 예술가들의 아이디어 스케치와 디자인 등 공연 미술이 무대화되는 과정을 융복합 형태의 시각예술로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예술가 개인의 경험과 상상력, 철학을 담은 독립된 작품으로 보여주고자 대구와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술가들의 무대와 의상, 소품 분장 등의 영역을 펼쳐냅니다. 또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대구 오페라 하우스, 대구 시립극단, 대구 시립무용단 등 총 4개 기관과 협력해 장르별로 연출되는 이미지를 각 기관의 대표 소장품들을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시 외에도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상 디자인, 분장, 코스튬 등을 주제로 교육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장을 찾는 모든 관람객이 참여 가능한 상설 프로그램, 지역 공연 미술을 내다보는 세미나 등 자세한 일정과 안내는 대구예술발전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극단 예전의 창작초연 시리즈 연극인 굿데이가 6월 6일까지 대구 예전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25년 연기 인생의 이미정 극단 예전 대표를 비롯해 대구 연극계의 대표적 연기파 배우 김수정과 최진영, 하승철이 무대에 오릅니다. 굿데이라는 제목은 줄거리와 직결됩니다. 굿하는 날 고민과 번뇌가 해결되는 좋은 날이라는 중의적 의미입니다. 연출은 무당역을 맡은 배우 이미정의 연기와 사설을 통해 굿이 가지는 연극성을 최대한 살리고 아울러 중간중간 극중극의 형태를 도입해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 한 가족의 3대에 걸친 가족사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담론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또한 굿의 열린 형식과 극중극이란 서사적 구조를 마당극의 형태로 속도감 있게 연결시켜 관객들에게 극의 집중력을 높이고 아울러 연극적 재미와 함께 가슴 뭉클한 감동을 자아내고자 합니다. 연극은 15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2만원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2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달서 가족상 시상식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4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족 문화의 모범이 되는 가족을 발굴해 격려하고자 2021 달서 가족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선정 대상은 3년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으로 인꼬 부부로 선정된
민병달씨, 박인자씨 부부는 결혼생활 50년 동안 장애가정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어려움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부부생활을 실천했습니다. 또 희망가족에 선정된 VT2반씨 가족은 다문화 장애가정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관습, 문화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배려로 가족관계 및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마지막 화목가정은 강화야씨 가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5자녀를 양육하며 건강한 가족관계 향상 및 가족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지방세 감면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개인, 법인 사업자의 주민세 감면 등 총 2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2021년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하고 2만 7천여 명의 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50%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인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하는 등 개인, 기업, 의료기관 등 세제 지원 대상을 다각도로 해 파급 효과를 최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달서 전국대학생 발명 아이디어 콘테스트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발명 동기를 부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발명 아이디어 콘테스트 참가자 모집을 6월 18일까지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총 상금 500만원 규모로 참가 신청일 기준 지식재산권으로 출원, 등록되지 않은 발명이면 소재 및 분야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된 아이디어 작품은 선행기술조사와 아이디어의 독창성, 실용성, 경제성 등에 관해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1차 서류 심사를 거친 후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입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이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수상 소식입니다. 복지관은 14일 2021년 가정의 달 기념 가족정책유공 정부 포상에서 지난 26년간 다양한 가족의 촘촘한 일상 돌봄과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고 다문화 가족과 지역의 건강한 변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김병우 관장은 다양한 가족, 다양한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대구시 최초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영장례 지원 사업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한 소외 계층,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 처리되고 있어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마지막 임종만이라도 평안하게 영면에 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달성군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 주민,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관내 장례식장 3곳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하원연세병원 장례식장, 하나원 전문 장례식장, 이로운 요양병원 장례식장이 참여했으며 협약에 따라 달성군은 장례에 필요한 필수 비용을 지원하고 장례식장은 장례 절차 진행 등 추모 의식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 의회가 달성군 구지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한 해결 과제를 모색한 소식입니다. 대구시 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달성교육지원청에서 구지 지역 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일대 구지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정주 여건과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련됐습니다. 관계기관은 고등학교 신설의 어려움과 주변 학생 배치 여건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강성환 의원은 향후 국가산업단지의 추가적인 개발과 발전을 감안해 구지 지역을 비롯한 주변, 현풍, 육아, 농공지역을 아우르는 학생 적정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경원고등학교의 스승의 날을 맞아 장학금과 감사 편지를 전달한 소식입니다. 학교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 전 교직원 자율 기부로 운영되는 사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각 학년에서 추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도 장학회 규정의 심의를 거쳐 14명의 학생이 선정돼 장학금을 지급했고, 특히 삼형제가 1, 2, 3학년에 같이 다니고 있어 특별 수여도 진행됐습니다. 사도 장학금은 2007년부터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이 조성되고 있고 2021년 현재 1억 5천여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또 학생자치회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행사로 사랑의 감사 편지 쓰기 대회를 학생 참여 예산제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했으며, 선생님께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전달함으로써 사제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소중함을 되새기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두류초등학교가 한양대와 함께 주니어 공학교실 문을 연 이야기입니다. 두류초등학교는 한양대와 함께하는 2021년 방방곡곡 찾아가는 주니어 공학교실에 선정돼 5월 12일부터 이틀간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탐색하는 진로과학 페스티벌을 운영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 교육과정과 첨단 공학기술을 연계한 개별 핸즈온 체험 실습 프로그램으로 학생 1인당 개별 실험 키트 및 학습 자료도 제공됐습니다. 라이트 형제 따라잡기, 스스로 차선을 따라 움직이는 스마트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세 번째는 용천초등학교의 인문독서 씨앗 나눔의 주간 운영 소식입니다. 학교는 5월 10일부터 5일간 꾸준한 책 읽기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긍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누는 활동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인문독서 씨앗 나눔의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인문적인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학년별로 책을 가까이 하는 흥미를 더해주고자 독서 퀴즈 대회에 응모한 후 아침 방송에서 학년 군별 30명 응모권 추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삶과 연결하는 과정인 독후 활동으로 학년에 맞는 황금 글귀 찾기, 감상화 그리기, 인물 인터뷰하기, 등장인물과 소통하기, 서평 쓰기 등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며 다양한 영역의 인문체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는 월배초등학교의 코로나19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 이야기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된 아이디어 공모전에 총 56명의 학생이 참여해 22건의 아이디어를 제출했으며, 개인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아이디어를 고민해 제출한 학생도 있고, 여러 명의 친구들이 서로 협동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로는 쉬는 시간에 방역수칙 영상 상시 재생, 코로나 예방수칙 홍보물 만들기, 방역수칙 지키는 포스터 게시하기, 급식실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해 말하지 않고 식사하기, 쉬는 시간에 학급별 방역지킴이 활동하기에 5건으로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전체 학생들과 공유했습니다. 또 우수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급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학급에서 토의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학생들 스스로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달서구 와룡산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장에는 달서구, 달성군, 서구, 북구 4지역에 접해 있는 와룡산이 있습니다. 말발굽을 닮은 특이한 모양의 산, 대구를 덩진 역산, 슬픈 용전설 등을 간직한 와룡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룡산에는 여러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 아래의 옥연이라는 연못에서 용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산 이름을 와룡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와룡산에는 장수바위, 까들락바위, 선풍바위, 원한바위, 비룡바위 등에 얽힌 전설등이 있으며 용두봉 정상에는 장군정이라 불리는 샘에 얽힌 전설도 전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와룡산 안쪽 방천리에 대구시 위생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장수바위를 비롯한 전설이 얽힌 유적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한편 와룡산을 대구의 역산이라 부르는 예도 있습니다. 이는 와룡산 용두봉과 용미봉이 대구를 등진 채 임금이 있는 수도 한양 땅을 향해 있어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북쪽만 제외하고 동서남 세 방향이 U자형으로 둘러싸인 와룡산은 겨울철 대구 방향으로 불어오는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고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대기 성분들이 곧장 넘어오지 않게 일정 부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임금이 계시던 북쪽을 향해 앉은 와룡산은 때를 기다리는 현룡일까요? 아니면 추락한 항룡일까요? 오늘은 우리 고장 와룡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5월 2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주택관리공단 대구 월성 3관리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월성 3단지 입주민들의 심리 및 정서 지지를 위한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물품 지원 행사는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실시됨에 따라 변경된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월성주공 3단지는 입주 세대가 1482세대로 대부분 수혜 세대로서 코로나19로 심화된 외로움 해소와 정서 안정 등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반려식물과 국수를 나눠드렸습니다. 주택관리공단 대구 월성 3관리소는 입주민들의 외로움 해소 및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 새마을회가 지난 15일 월성동 소재 마을마당공원에서 YSMU 달서구 포럼 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 한마음 꽃동산 만들기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월성일동협의회와 부녀회의 협조로 전날 공원 일대를 굴삭기로 흙을 다져 돌을 걸러내 다음날 학생들이 꽃을 심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당일 비가 내리는 중에도 40여 명의 학생과 월성일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10명이 참여해 마지막 마무리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우동보 달서구 새마을 지회장과 배속보 협의회장이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주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정성껏 꽃을 심었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과 6월 각종 문화 전시와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5월 22일, 29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는 재미있는 글쓰기 교실은 18년 경력의 독서 전문가 강승임 작가와 함께 나만의 일기 쓰기와 독서록 쓰기 등을 지역의 초등학생들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2분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5월 20일 접수를 시작으로 7월까지 진행하며 6월에는 북스타트 부모교육과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달성군립도서관 북카페에는 1분기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도서관 주간 행사 참여자의 작품을 5월 한 달 동안 전시해 지역 주민들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응원하고 뽐내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일정 확인과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달성군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시설기계사업소 궤도부에 근무하고 있는 박재승 대리가 제123회 기술사 시험에서 공사 최초로 철도기술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기술사는 철도 구조물과 궤도 시설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와 기술을 겸비한 이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으로 박사급으로 인정받는 최고 등급의 기술 자격입니다. 철도기술사는 누적 취득 인원이 전국적으로 400명이 채 되지 않는 건설 분야 전문 기술 자격으로 이번 시험에서도 배출된 철도기술사는 전국에서 단 4명에 불과합니다. 박재승 대리는 현재 궤도부에서 철도 장비를 이용한 궤도 유지 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레일 탐상차와 궤도 검측차까지 운영할 능력을 갖춘 철도 장비 분야 전문 인력입니다. 박 대리는 앞으로도 현장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궤도 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에 접목해 도시철도 시설물의 성능 향상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여성회관 자원활동센터 팀장 조현명입니다. 왜 보다가 그냥 제가 지금 시작할 때가 여성회관 그거 먹고 요리 배우고 모집한다 하길래 한번 가보니까 내 마음으로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봉사한다 소리는 안 해봤거든요. 그렇지만 내 혼자는 너무 좋더라고. 대구련 꺼져적기부터 시작해가 희망원 식구들 그때 우리 처음 희망원에 갈 때는 물이 뜨신물이 계속 안 났거든요. 그래가 우리 갈 때 뜨신물 넣으면 모욕시켜주고 안 그러면 이제 말도 타고 또 놀아주고 음식 특식 먹고 싶다 하면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놀러 같이 놀았지 뭐. 누구한테 이래 받고 이런 물질적인 건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내가 할 수 내대로 다닐 수 있는 거 볼 수 있고 내가 그때 자원봉사 이 자체에 발을 안 들었으면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내 자리가 있는지 모르잖아. 요는 이제 내 자리가 여기 있잖아. 봉사 이 자체에서는 모순이라고 생각해. 내가 봉사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내 활동, 내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봉사 내 활동이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고, 내가 하는 거지. 누구한테 도움 준다 이 생각은 좀 안 해봤어요, 저도. 그냥 내 활동이니까 한다고 생각하지. 제일 처음에 내가 봉사를 희망원에 처음 갔을 때 딱
더 하는데 100명이 다 나가 난리 났던. 그 난리 나고 막 끊었고 날랐거든. 어디 가가 내가 그런 대접을 받겠어야. 그때는 너무 좋았거든요. 봉사는 뭐 그냥 내 활동이지 내 생활이지 봉사를 갖다가 뭐 그래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진짜로 저는. 그러니까 내 몸이 허락하는 한 시간하고 허락하면은 그냥 기본적인 거는 갈 수 있으면 좋지 뭐.